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주 덕진공원에서 흥겨운 단오제가 열립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로드킬을 막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방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발생 지역이나 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 없이 예산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이 신규 회원의 가입을 막는 배타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JTB 전주방송과 아일랜드 공영방송인 TG4가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방송 교류에 합의하고 두 나라 문화 교류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내일이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큰 명절로 여겨왔지요. 흥겨운 전주 단오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통물패에 신명나는 가락에 절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단오장 그네터를 찾은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힘껏 발을 굴러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단오 세시의 하나인 물맞이 풍속. 창포가 많았던 덕진 연못은 예부터 약수라 불리며 활도의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소실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아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면 매끄럽고 피부병에도 좋고 좋아요. 단오라서 창포물에 처음 발 담궈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덕진 연못 물맞이 가세라는 표어를 내건 올해 단오제는 단오 씨름과 윷놀이 그리고 단오떡 매치기와 단오 등의 소원지 달기 등 40여 개의 풍성한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전주 단오제는 내일까지 전주 덕진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로드킬을 막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킬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동물에 대한 기본 정보 없이 예산만 들이붓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제 시내에서 금구로 이어지는 지방도 714호선입니다. 도로 한쪽에 펜스 밑에 초록색 금속 울타리를 덧대놨습니다. 펜스 밑을 통해 동물이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펜스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속 울타리를 덧대놔도 노루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는 뛰어넘게 생겨서.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그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제에서 부안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도 같은 형태로 금속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원래 동물들이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안 나와 동물 없어요. 여기는 동물 안 나와요. 김제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지점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이 같은 형식의 로드킬 방지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점에서 로드킬이 몇 건 발생했고 어떤 동물이 왜 도로에 뛰어들었는지 기본 정보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한 구석에서 딱 잡아가지고 몇 마리 죽고 뭐 한 그런 게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주시도 혁신도시 부근에 김제시와 같은 형태의 로드킬 방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시 아무런 통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물들이 왜 어떤 이유로 이곳을 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거기에 맞춤형의 대책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킬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동물들의 특성과 사고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한 지금의 로드킬 방지 사업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령화 시대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시설이지요. 실제로 전라북도에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6,60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기존 회원들의 텃세로 신규 회원이 들어가는 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달 전 팔순 노모를 모시고 전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김길동 씨 부부. 지난 3월 어머니와 경로당을 찾았다가 정원이 다 차서 이용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펜션 씨가지고 여행을 찾아가면 완전히 못 나오시고 돌아가시면. 이 같은 운영 방침 탓에 벌써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혼자 계시니까 치매가 올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요. 가서 이렇게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참 이게 섭섭하더라고요. 이사를 괜히 왔나. 언제 해결이 되냐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에 신고된 정원은 60명이지만 기자가 방문했을 때 있던 인원은 고작 9명. 평소에도 이처럼 10명 이하일 때가 많아 공간은 한참 여유가 있습니다. 60명이 한 번에 와서 다 앉아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전화로도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대화가 안 되세요. 현재 전북의 경로당은 무려 6,600여 개로 한 해 예산만 260억이 넘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로당의 몸집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지만 배타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 입주 업체들이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생산 제품을 중국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전문 매장이 상해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중국 상해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최첨단 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总体来说的话，我觉得还是算蛮健康的。然后最主要我就是之前有看了一个关于就是宝宝那个饮食辅食的那个零食。 모두 9개 업체가 참여, 김치와 발효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매장 운영은 익산 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와 수출 지원 협약을 맺은 중국의 한 유기농 유통회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익산 식품 클러스터 업체들의 중국 내 판로 개척도 지원하게 됩니다. 去年我们和 Food Plus 产业园进行了那个贸易的协议，然后 Anyway 呢是起了一个其实为韩国的食品打开了一个通往中国的一个窗口。 익산 식품 클러스터 업체들이 직접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어쨌든 이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한정된 우리 국토 내에서보다 해외 글로벌한 시장에서 해외 시장 판촉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익산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아일랜드 공영방송인 TG4와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는 방송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해 두 나라 문화 교류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지난 2014년에 제작 방송한 2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고인돌입니다. 유럽과 한국에 분포하는 고인돌 문화의 우수성을 조명한 이 특집 다큐는 2014년 5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공영방송인 TG4는 이 프로그램을 아일랜드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8년 6월 JTB 전주방송과 아일랜드 공영방송 TG4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제작을 함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아일랜드 TG4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두 방송사의 대표는 5가지에 합의했습니다. 최상의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두 나라 문화 교류에 힘쓰고 매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공동 개발합니다. 또 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재정 마련은 물론 프로그램의 유통과 마케팅을 함께 노력하고 인적 교류를 통한 인력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TG카와 JTB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지만은 사실 각각 경험했던 역사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오디언스, 리스너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역사에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두 방송사는 현재 영국 방송사 F4C와 공동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장벽을 오는 8월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 지원 담당자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에는 조선시대 수군이 머물던 군산진이 있었습니다. 이 군산진의 과거 모습과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저수지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과거 전북의 군사적, 경제적 관문 역할을 한 군산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군산 근대역사 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군산진과 관련한 문서와 사진 등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남원시가 지난 2015년부터 오래된 저수지 11곳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220곳으로 이 가운데 완공된 지 50년 이상 된 저수지가 193곳에 이릅니다. 이번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재해 위험 요인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 순창 블루베리 어울마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고추장 민속마을과 체험농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블루베리 품종과 자재 전시회, 블루베리 비누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체험과 볼거리와 전시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오셔서 이렇게 보고 즐기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장수군이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와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방송을 통해 장수군 축제를 홍보하고 1사1촌 자매결연과 농촌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각 당이 지방선거 이후 일제히 전당대회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도내 정치인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은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론이 나오며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박주선 대표와 정운천 의원 등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비대위 체제에 들어갔으며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차기 대표 등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내년까지 전주의 시내버스 422대에 공공 와이파이가 구축됩니다. 전주시는 1차로 오는 9월까지 시내버스 130대, 그리고 내년까지 292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진흥원이 맡고 전주시가 와이파이 운영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공모를 통해 시장 콘텐츠 개발과 고객 쉼터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23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군산 공설시장의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8살 원생을 때려 기소된 검도학원 관장 4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원차 안에서 원생인 8살 B군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군이 다른 원생의 팔을 꼬집자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